이 비엔알 17이 네네. 유산균을 섭취해서 유익균이 풍부해지는 것과 아니 살이 빠지는 건 별개 아닙니까? 어떻게 비엔알 17이 유산균이 그 다이어트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핵심은 뚱보군의 비만 기억을 지우는 데 있습니다. 비만 기억을 지우는 데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기억을. 비만 기억을 지워버려. 뚱보균이 치매 걸렸어. 가능하구나. 치매 걸리게 했어. 가능하네. 너무 신기하다 이거. 신기하다. 모형을 보시면 장 속에 유해균인 뚱보균이 날씬균인 유익균보다 월등히 많은 상태로 살이 잘 찌는 비만 체질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아이고. 네. 살찐다. 음식을 섭취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시죠. 안돼 막 커져. 아니, 완전히 뚱보균이 안 그래도 커져가지고. 근데 막 더 커져. 네, 이렇게 이처럼 뚱보균은 아이고. 음식을 섭취하면은 비만한 상태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뚱보균이 가진 비만 기억입니다. 네, 바로 이때 비엔알 17 유산균을 섭취해 네. 유익균인 날씬균을 활성화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보시죠. 네네. 날씬균이 뚱보균의 활성을 억제해서 지방의 축적을 막아주죠. 딱 막아놨네. 막아놨네. 전혀. 실제로 장 건강이 좋지 않은 성인을 대상으로 8주간 비엔알 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더니 유익균이 증가해 정상과 비슷한 수준의 장내 세균총 변화를 보였다고. 또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 역시 8주간 비엔알 17 유산균을 섭취한 결과 그 증상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실험에서도 6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비엔알 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더니 네. BMI 지수와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체중까지 모두 감소했다고 합니다. 비엔알 17 유산균은 국내 식약처에서도 그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야. 자, 우리 알콩달콩에도 세대불문, 국적도 불문, 건강정보 프로그램의 방탄소년단 같은 존재,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맞습니다. 찐남매 나와주세요. 네, 세계로 뻗어나가는 진짜 남매보다 더 진짜 같은 강성진 유산균의 찐남매 끝장 토론. 오늘의 또 첫 번째 주제는요. 네. 코 막기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인데요. 됩니다. 이거 돼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돼요. 생각을 좀 해보고 고맙게요. 얘기해요. 돼요. 아니 저는 이거 이미 알고 있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코를 막고 네. 양파와 이 사과를 먹으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네, 그러니까 네. 호감기 옛날에. 걸리면 맛이 안 나잖아. 맛이 안 나죠. 호감기 예. 걸리면 맛이 안 나지. 그래요. 이게 원래 아, 그래? 미각을 느끼는 데는 이 후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코를 막고 그러니까 밥을 먹어요? 코를 안 쉬는 상태에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요. 맛이 느껴집니까? 예? 이게 맛이 있는 건지 맛이 없는 건지 느껴지지도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식욕도 떨어지고 먹는 양도 자연스럽게 이게 줄어들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내가 딱 준비해달라 그랬지. 와. 눈 빨리 감으세요. 감았어요. 양심껏 감으세요. 예, 감았어요. 코만 먹어야 돼 또. 코는 막고. 코 막고. 막았어요. 예. 자, 여기 있는 거 하나 이제 먼저 이게 사과인지 양파인지 우리가 입을 벌려서 입에 싹 넣게 해야 돼. 아 넣어주지 이게 내 만지고 하는 알잖아요. 거야.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사과. 뻥치시네. 자, 두 번째. 뻥치시네. 사과. 다 사과인데? 사과. 솔직히 말해봐요, 빨리. 다 사과. 거짓말. 오! 자, 두 번째 먹은 것만 사과야. 자, 보세요. 야, 진짜 양파는 고생하셨어요, 실험하시느라. 네. 애초에 코를 막고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쉽지도 않지만 네. 음식을 먹을 때 솔직히 우리가 후각만 있습니까? 미각도 있죠. 네. 시각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감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코 하나 막고 먹는다고 해서 이게 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에휴, 말도 안 돼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가요, 원장님? 코를 막는 행동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까? 저는 먼저 이 다이어트를 굳이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O입니다. 오! 이게 효과 있다니까요. 정답은 O입니다. 오! 이게 효과 있다니까요. 정말? 아, 효과 있다고요. 네. 네. 실제로 비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리콘이나 특정 기구를 이용해서 코를 막고 매일 500kcal를 덜 먹게 했더니 네.
코를 막고 요리를 하거나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3개월 후 평균 8kg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코를 막지 않고 다이어트를 진행한 사람과 비교하면 코를 막은 사람이 네. 2배 정도 더 많이 뺐다고 합니다. 2배나? 저도 안 할 것 같긴 한데. 선생님, 먹는데. 기도 한번 해보시죠. 제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해봅시다. 네,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제가 근데 우리가 배고프지 않아도 네. 갓 지은 밥 냄새를 맡으면 배가 엄청 고프잖아요. 맞아. 아무래도 음식은 또 코로 맡고 눈으로 보고 맛보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음식의 향이나 맛에 민감하게 되면 섭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때문에 코를 막아서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냄새를 차단하면 식욕 조절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덜 먹게 되고 덩달아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받지만 스트레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즐거움도 줄어들고 매번 코를 막고 밥을 먹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네. 이때 비엔알17 섭취처럼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쉽게 살이 찌는 체질을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꾸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어서 다음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여자는 식후 운동, 네. 남자는 식전 운동이 도움이 된다입니다. 이건 내가 좀 아는데. 아닙니다. 다이어트는요 무조건 공복 운동이 최고죠. 그렇죠. 예. 효과적이지. 지방을 빨리 연소시키려면은 맞아. 그죠? 공복에서 운동을 해야 지방 연소가 빨리 되는 맞아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공복 남자건 여자건 할 거 없이 무조건 공복에 식전 운동을 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네네네. 아니야. 나도 강성진 씨한테 한 표. 그래요? 네네네. 솔직히 여자랑 남자는 신체적으로 너무 달라요.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요. 타고난 근육량 다르죠. 그리고 특히 여자들은 중년이 되면 여성 호르몬 변화 때문에 갱년기 이후에는 솔직히 뱃살만 집중적으로 찌거든요. 네. 이렇게 신체 여건이 완전 다릅니다. 그럼 운동 방법도 여자, 남자는 달라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랑 남자랑 다르다. 오, 정말 좀 어떻게 식전에 운동을 해요? 헷갈리는데요. 원장님 이제 좀 달라. 싸움을 좀 해결을 봐주셔야 할 것 같은데 네. 진실은 무엇일까요? 네. 뭐예요? 네, 진실은 O입니다. 여자들이 제대로 알고 식후 운동을 해야 된다고요? 여성분들이? 다르죠? 네, 다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네. 여성분들은 식후 운동, 그래. 남성은 식전에 공복에 운동을 하는 게 그래요. 좋고요. 본능적으로 여성은 몸속에 있는 탄수화물을 보존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공복 운동을 하면은 네. 식사를 하면 기껏 운동하면서 활성화시킨 지방 연소 작용을 네. 멈춰버리고 섭취하는 탄수화물을 축적하는 데 집중을 해버려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운동 전 식사 여부를 달리하고 체지방 변화를 살펴봤더니 네. 여성은 운동 전에 음식을 섭취한 그룹에서 체지방이 22% 더 감소하고 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운동 후에 음식을 섭취한 그룹에서 체지방을 8% 더 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야, 여성하고 남성이 달랐네요. 그러네요. 근데 이런 이유가 정말 있는지 몰랐어요. 이게 진짜 몰랐어요. 아니, 알콩달콩을 2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데 진짜 매번 새롭습니다. 네. 매번 새로운 우리 또 이윤 씨를 위해 깜짝 네. 놀래요. 매번 깜짝. 비엔알17 유산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네네, 알려주십시오. 자, 우리가 유독 명절에 살이 더 찌는 이유 다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 움직이고 많이 먹고. 네, 네. 근데 명절 때 그냥 갑자기 쉬자. 많이 먹고. 그냥 명절 때 맞아요. 망가지지 뭐. 이런 마음가짐이 생기니까. 맞아요. 명절이니까. 먹고 그냥 눕고, 먹고 그냥 눕고. 먹을 게 많은데 네.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먹고 나서 또 한 한두 시간 있다가 전을 하나 먹어볼까? 더 먹어 치워야 되는데 떡을 몇 개 또 먹어볼까? 약과 또 하나 먹고 그냥 뭐 그냥. 식품과 먹고 나서 네. 맞아요. 회도 먹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원인이 네. 한마디로 사실은 이 폭주하는 식욕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자, 이때 우리의 식욕을 폭주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가 네. 바로 렙틴 호르몬 때문에 렙틴 호르몬 들어봤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렙틴 호르몬이 너무 많아도 안 좋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렙틴은 이 포만감을 조절하는 호르몬이긴 하지만 이게 또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되어서 이미 우리 혈액 속에 이 렙틴 농도가 높아져 있으면 오히려 이 뇌에서 렙틴 호르몬에 대해서 둔해집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다 하는 이런 포만감 신호를 제대로 잘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자, 이걸 렙틴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게다가 이 렙틴 호르몬은 지방세포에서도 또 분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만한 분들은 대부분 렙틴 호르몬이 이미 과도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과도한 렙틴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바로 이때 비엔알17 유산균은요,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여서 렙틴 호르몬을 조절하고 살찌는 체질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비만한 쥐에게 10주간 비엔알17 유산균을 섭취시킨 결과 백색 지방 세포의 크기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렙틴 수치 역시 정상 수준으로 되돌린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예, 저 내일부터 명절 음식 맘 놓고 먹겠습니다. 네, 드세요. 드세요. 그냥. 그러시면 바로 찌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드시면 안 됩니다. 살찌는 체질을 우리가 바뀌려면은 네. 무엇을 먹느냐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무엇을 먹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인 만큼 네.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쌀. 그러니까 문제는 이 정제 탄수화물은 단당류 형태로 분자 구조가 매우 단순해서 소화가 빨리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나 고구마 같은 다당류의 음식과 달리 네. 빵이나 면 같은 단당류의 음식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사용하기도 전에 모두 흡수를 해서 내장 지방을 만들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단당류는 다이어트의 적이고 다당류는 아군이다. 그런데 그럼. 정말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당류. 비엔알17 유산균은요, 지방으로 쌓이기 쉬운 단당류를 다당류로 바꿔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단당류의 탄수화물은 크기가 작은 만큼 네. 빠르게 흡수되면서 금방 지방으로 쌓이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단당류예요. 자, 이때 모유 유산균 비엔알17을 섭취하면요, 네. 분자가 작은 단당류를 끌어모아서 다당류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분자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흡수되어서 지방으로 쌓이지 않고 쉽게 배출이 되는 거죠. 안 들어가지. 그렇죠. 흡수가 안 되니까. 그렇네. 그렇죠. 살이 안 찌겠네. 못 내려가네. 실제로 쥐에게 비엔알17 유산균을 꾸준하게 섭취하게 한 뒤에 배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서 다당류 함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당 흡수를 억제해서 체중 증가를 막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은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요, 다른 데는 그래도 좀 빠져. 근데 요 앞에 요 배가 요게 아주 그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지금 선생님께서 고민하셨던 거, 이 비엔알17 유산균은요, 쉽게 비만해지는 체질을 바꿔줌과 동시에 뱃살을 빼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연구에 따르면 쥐에게 10주간 비엔알17 유산균을 섭취시킨 결과 지방 산화와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했고요. 우리나라 비만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12주간 비엔알17 유산균을 먹게 했더니 복부의 내장 지방이 감소하고 허리둘레가 95.4cm에서 90.4cm로 5cm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비엔알17 유산균이 칭찬받는 이유가 따로가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바로 비만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당뇨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진짜? 동물 실험 결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당뇨병을 유발한 쥐에게 10주간 비엔알17 유산균을 먹게 했더니 포도당 수송체 중 하나인 글루트포를 발현시켜가지고 인슐린 저항성과 혈당 조절 능력 개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또 당뇨병을 유발한 쥐에게 12주간 같은 양의 식사를 주고 한 그룹에만 비엔알17 유산균을 투여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당화혈색소 개선은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개선된 것이 확인된 연구도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당뇨 환자분들에 있어서 적절한 당뇨병 약제와의 병용은 필수적인 점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